네,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구금됐다고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5일간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을 구치소에 강제로 가둬두는 조치입니다. 방청객 광모 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부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심정숙 채널A 경제부 차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여러 벌 이렇게 놓고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한 벌로. 한 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뭐 옷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네. 저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벌만 두고 한 벌만 입는데 이게 덥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이제 가족 면회를 할 때 하나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체는 할 수 있으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셔츠는 두 벌까지 가능한다고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은 걸로 봐서 누가 이제 옷을 바꿔준 거겠죠.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재판이 월, 화, 수 없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표정에서 고단함이 묻어나고 옷도 지금 새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이 빠졌는지 이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헐렁해 좀 보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이 최순실 씨는 확연하게 처음에 구속되던 초기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네. 오래됐죠, 거기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조금 이제 구치소 생활이 이제 고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워낙 강행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광복절 전후에서 이 앵커 말씀처럼 사흘 재판을 쉬는 바람에 조금 추스리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했지만 8월 15일이 유영수 여사 기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리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심신이 다 이제 좀 피폐해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일 있다 보니 이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에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사를 향해서 총살하겠다. 심정수 차장. 어제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나요? 재판 중은 아니고요. 네. 그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저녁 7시쯤에 네. 검사들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박근혜 그 최순실 두 피고인이 최정원을 하는 그 순간에 네. 갑자기 그 54살 A씨라는 남성이 일어나가지고 검사들 향해서 너희들 다 총살감이다. 네. 굉장히 그냥 뭐 제 이 발언만 보더라도 위협적인 발언인데요. 그 법정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변론이 끝나면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방청객들 소란이 자주 있다 보니까 네.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이 끝까지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마침 보고 있던 김세현 부장판사가 지켜보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서 그 방청객을 불러 세웠고요. 그 자리에서 한 20분쯤 후에 감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 감치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5일 닷새 동안 그 법정 소란을 한 혐의로 5일 동안 감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따로 안 하고 김태현 변호사 예.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판을 바로 열어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 왜냐면요.
법정에서 있던 모든 이제 질서 유지의 권한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감치 처분이라서 뭐 다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간다면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때 즉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질서 유지권의 일환으로 이제 감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그 재판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번 과태료 뭐 예. 하는 분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재판장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치 명령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막 끝나서 네. 재판이 끝난 줄 알고 소리를 쳤는데 아. 재판장이 퇴정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다소 억울하다. 이제 이런 변명일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건데 바로 현장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범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바로 이제 감치를 명령하는 네. 이제 재판을 거기서 열게 된 건데 지금 이번에 감치는 처음 등장을 했죠. 법정 소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거 오해가 있을까 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내리긴 내리는데 네. 별도의 재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하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재판장이 하되 별도의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은 오늘 원래 하던 형사 재판 끝났고 네. 그럼 지금부터 감치 재판 한번 해볼까? 자 시작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의미예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구금됐다고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5일간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을 구치소에 강제로 가둬두는 조치입니다. 방청객 광모 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부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심정숙 채널A 경제부 차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여러 벌 이렇게 놓고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한 벌로 한 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뭐 옷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네. 저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벌만 두고 한 벌만 입는데 이게 덥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이제 가족 면회를 할 때 하나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체는 할 수 있으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셔츠는 두 벌까지 가능한다고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은 거로 봐서 누가 이제 옷을 바꿔준 거겠죠.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재판이 월, 화, 수 없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표정에서 고단함이 묻어나고 옷도 지금 새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이 빠졌는지 이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헐렁해 좀 보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이 최순실 씨는 확연하게 처음에 구속되던 초기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네. 오래됐죠, 거기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조금 이제 구치소 생활이 이제 고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워낙 강행군이기 때문에 네. 물론 광복절 전후에서 이 앵커 말씀처럼 사흘 재판을 쉬는 바람에 조금 추스리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했지만 8월 15일이 유경수 여사 기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리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심신이 다 이제 좀 피폐해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일 있다 보니 이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에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사를 향해서 총살하겠다. 심정수 차장. 어제 네.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나요?
재판 중은 아니고요. 네. 그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저녁 7시쯤에 네. 검사들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박근혜 그 최순실 두 피고인이 최정원을 하는 그 순간에 네. 갑자기 그 54살 A씨라는 남성이 일어나가지고 검사들 향해서 너희들 다 총살감이다. 네. 굉장히 그냥 뭐 제 이 발언만 보더라도 위협적인 발언인데요. 그 법정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변론이 끝나면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방청객들 소란이 자주 있다 보니까 네.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이 끝까지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마침 보고 있던 김세현 부장판사가 지켜보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서 그 방청객을 불러 세웠고요. 그 자리에서 한 20분쯤 후에 감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 감치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5일 닷새 동안 그 법정 소란을 한 혐의로 5일 동안 감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재판을 따로 안 하고 김태현 변호사 예.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판을 바로 열어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요. 법정에서 있던 모든 이제 질서 유지의 권한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감치 처분이라서 뭐 다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고 한다면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때 즉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처음 등장을 했죠. 법정 소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거 오해가 있을까 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재판장이 감치 명령 내리긴 내리는데 네. 별도의 재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하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재판장이 하되 별도의 자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은 오늘 원래 하던 형사 재판 끝났고 네. 그럼 지금부터 감치 재판 한번 해볼까? 자 시작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의미예요. 네,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구금됐다고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5일간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을 구치소에 강제로 가둬두는 조치입니다. 방청객 광모 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부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심정숙 채널A 경제부 차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목록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구금됐다고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검찰을 향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5일간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을 구치소에 강제로 가둬두는 조치입니다. 방청객 광모 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검사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전부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검사에게 폭언을 하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감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심정숙 채널A 경제부 차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여러 벌 이렇게 놓고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한 벌로. 한 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뭐 옷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네. 저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벌만 두고 한 벌만 입는데 이게 덥거나 만약 너희들 다 총살감이다. 네. 굉장히 그냥 뭐 제 이 발언만 보더라도 위협적인 발언인데요. 그 법정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변론이 끝나면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방청객들 소란이 자주 있다 보니까 네.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판사들이 끝까지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마침 보고 있던 김세현 부장판사가 지켜보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서 그 방청객을 불러 세웠고요. 그 자리에서 한 20분쯤 후에 감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 감치 재판을 해서 정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5일 닷새 동안 그 법정 소란을 한 혐의로 5일 동안 감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재판을 따로 안 하고 김태현 변호사 예.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판을 바로 열어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 왜냐면요. 법정에서 있던 모든 이제 질서 유지의 권한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감치 처분이라서 뭐 다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간다면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때 즉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질서 유지권의 일환으로 이제 감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그 재판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번 과태료 뭐 예. 하는 분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재판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치 명령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막 끝나서 네. 재판이 끝난 줄 알고 소리를 쳤는데 아, 재판장이 퇴정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다소 억울하다. 이제 이런 변명일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건데 바로 현장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범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이제 절차 없이 바로 이제 감치를 명령하는 네. 이제 재판을 거기서 열게 된 건데 지금 이번에 감치는 있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어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옷을 여러 벌 이렇게 놓고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한 벌로. 한 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뭐 옷장이 쫙 있어가지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네. 저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벌만 두고 한 벌만 입는데 이게 덥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이제 가족 면회를 할 때 하나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체는 할 수 있으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셔츠는 두 벌까지 가능한다고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은 걸로 봐서 누가 이제 옷을 바꿔준 거겠죠.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재판이 월, 화, 수 없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표정에서 고단함이 묻어나고 옷도 지금 새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이 빠졌는지 이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헐렁해 좀 보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이 최순실 씨는 확연하게 처음에 구속되던 초기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네. 오래됐죠, 거기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조금 이제 교도소, 구치소 생활이 이제 고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워낙 강행군이기 때문에 네. 물론 광복절 전후에서 이 앵커 말씀처럼 사흘 재판을 쉬는 바람에 조금 추스리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했지만 8월 15일이 유경수 여사 기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리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심신이 다 이제 좀 피폐해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일 있다 보니 이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그렇게 되면 변호사나 이제 가족 면회를 할 때 하나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체는 할 수 있으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셔츠는 두 벌까지 가능한다고요. 갈아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은 걸로 봐서 누가 이제 옷을 바꿔준 거겠죠. 좀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재판이 월, 화, 수 없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표정에서 고단함이 묻어나고 옷도 지금 새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살이 빠졌는지 이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좀 헐렁해 좀 보이네요. 네네. 어쨌든 뭐 이 최순실 씨는 확연하게
처음에 구속되던 초기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네. 오래됐죠, 거기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역시 조금 이제 교도소, 구치소 생활이 이제 고단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워낙 강행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광복절 전후에서 이 앵커 말씀처럼 사흘 재판을 쉬는 바람에 조금 추스리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했지만 8월 15일이 유경수 여사 기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리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편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네. 심신이 다 이제 좀 피폐해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일 있다 보니 이 법원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중에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검사를 향해서 총살하겠다, 심정수 차장. 어제 네.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나요? 재판 중은 아니고요. 네. 그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저녁 7시쯤에 네. 검사들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 박근혜 그 최순실 두 피고인이 최정을 하는 그 순간에 네. 갑자기 그 54살 A 씨라는 남성이 일어나가지고 검사들 향해서